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티브 우승렬입니다. 그 외에 소형화라는 거 있죠. 한번 뭐 저희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다뤄본 적은 있는데 그냥 재미로 작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원래 성능을 그 최적화시킨 거, 그 군더더기나 이런 거 빼고 일부러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어떤 과장이나 이런 어떤 장식 말고 딱 성능 본위로 그거에 딱 맞게, 예를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가 그렇게 달리려면 오히려 작게 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속도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든 소형화, 그래서 성능이 좋고 딱 최적화된 아주 다부진 사이즈의 그런 소형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부러 작게 하는 거 말고, 그런 거를 원래 잘하는 나라는 일본을 일단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일본의 소형화는 약간 좀 의미가 다르고, 그건 미니어처의 개념이고, 그거의 사실 원조는 독일입니다. 그 독일인들이 보면 차도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원래 커야 되는 건 커야 되는 의미가 있으니까 큰 건데, 의미 없이 큰 거를 작게 소형화시키는 이런 것들의 어떤 가장 앞서가 있는, 또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독일인인데, 독일에서 스피커를 만들면 또 그렇게 만든다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서 엘락의 BS312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여기 오늘 AV 플라자의 안쪽, 그 입구에 들어오면 안쪽에 있는 공간인데, 여기 뭐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딱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아일랜드 키친처럼 키친 테이블처럼 생긴, 하여튼 그 방 앞에 있는 공간인데, 이런 위에도 이렇게 스피커가 작으면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면서 퍼포먼스는 이제 뭐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퍼포먼스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딱 무슨 가부좌를 틀고 앉은 이런 큰 스피커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그냥 툭 올려놓고, 물론 이 스피커, 작은 스피커도 제대로 된 스탠드 위에, 그 다음에 굉장히 좌우 대칭의 뒷벽 앞벽 1cm까지 거리를 딱 재가지고 이렇게 배치해서 듣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책상이나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고 들을 수 있는, 이게 작은 스피커의 어떤 장점이거든요. 성능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하튼 사이즈가 작아져서 소리가 작거나 성능이 축소됐다는 의미가 아닌, 원래 성능을 내면서 작아진 사이즈, 이런 작아진 포맷, 이런 얘기를 오늘 BS312와 함께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엘락은 종종 얘기하지만 저희가 보는 이런 스피커 브랜드, 이 규모를 넘어서는 반경이 굉장히 넓은 회사죠. 원래는 회사 설립만 해도 1926년? 그때 이제 뭐 전시 이후에, 혹은 아니 전쟁 중이었겠죠. 이제 1, 2차 대전 사이쯤 되는, 하여튼 그 무렵에 어떤 그 잠수함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해저에서 음파 탐지 이런 기술, 이런 거를 그런 걸로 시작을 했던 회사인데, 회사의 사실 원료는 1900년 초반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엘락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시작한 것만 해도 1926년?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가 되면 턴테이블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무렵이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최초의 턴테이블들, 뭐 가라드, 또 뭐죠, 우리 토렌스, 이런 턴테이블하고 거의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굉장히 아주 다량의, 뭐 같은 독일에도 듀얼 같은 회사들, 그보다 훨씬 앞섰던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규모가 큰 턴테이블과 카트리지 이런 걸 생산하던 회사에서 드디어 이제 80년대가 되면 이제 스피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하튼 그런 이 뎁스만 해도 우리가 아는 그런 스피커 브랜드들보다, 또 오디오 브랜드들보다 굉장히 앞서간 이런 회사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 엘락 스피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우리 눈에 가장 먼저 이렇게 잘 보이기 시작한, 특히 하이엔드 하이파이 그룹들에 보이기 시작한 게 사실은 90년대부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턴테이블과 뭐 더 거슬러 가면 음파 탐지 기술, 기타, 이런 그런 기술력들이 자그마치 3, 40년이 쌓인 이후에 저희가 아는 스피커들이 출현했다는 얘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엘락은 곧 이제 100주년이 되겠죠. 좀 있으면 그러니까 한 3, 4년 있으면 이제 100주년이 되는 그런 엄청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여하튼 그러다 보니 소재와 기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사이즈를 최적화시키는 어떤 그런 연륜과 그런 관록이 쌓여서 그런 게 가능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90년대에 오면 엘락이 이런 스피커를 만들어내죠. 소위 Z 트위터, 소위 리본 트위터인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리본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이렇게 주름으로 만든 그 떨리는 진동판을 방막으로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커튼처럼 얇은 막으로 뒤에 이제 힘을 그래도 줄 수 있는 페이퍼 같은 데 붙여가지고 만든 보통 AMT라서 에어모션 트위터하고 좀 구분이 되는데 방식은 같습니다. 그걸 엘락에서는 Z 트위터라고 그러죠. Z 에미션 트위터라고 그래서 그건 Z 트위터. 그 다음에 바디를 전부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리고 아래쪽 콘도 알루미늄의 그 샌드위치 콘으로 만든 이런 방식으로 작은 스피커인데 소리가 대형기에서 나온 소리를 내는 그런 스피커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는 스피커사에서 그 굿맨스의 그 엑시엄이라는 스피커 있어요. 엑시엄이 스피커사에서 가는 의미는 우리가 아는 그런 가구형 스피커의 앞쪽에 요만한 아주 잔떨림이 만드는 트위터를 앞쪽으로 허공에 거의 뜨게 만든 서스펜션으로 만든 트위터 기술로 유명한데 거기 핵심 엔지니어를 영입해서 만든 그게 90년대에 만든 스피커가 바로 뭐 개발 기간은 훨씬 앞에 뭐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그래서 완제품으로 출시를 한 게 90년대에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그게 CL 시리즈의 시작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엘락에서는 300 시리즈라고 하죠. 그게 CL305예요. 95년인가 출시되는데 그게 엘락 300 시리즈의 시작이고 그게 오늘날의 엘락의 어떤 큰 트리를 일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305가 이제 그게 바로 310, 그 나중에 330까지 발전을 하는데 그 CL310이 바로 이 지금 오늘 저희가 얘기할 BS312의 원조가 되는 그리고 엘락 그 소위 알루미늄과 Z 모션, Z 트위터의 그 그런 것들이 아주 같이 이렇게 응축이 된 그 사운드의 시작이 났던 대표적인 포맷이 됐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각진 아주 컴팩트한 사각형의 투웨이, 그다음에 뒷길이가 길게 만든 LLD라고 하죠. 이런 포맷으로 만든 시작이 310이었고 그 310은 뭐 뒤에 버전들이 뭐 리미티드 에디션, 스페셜 에디션, 뭐 주빌리 에디션 그런 것들이 여러 모델로 계속 변형이 된 후속 모델들이 양산이 됐고요. 그로부터 약 25년, 20년이 지나서 2013년이 돼서 드디어 이제 그거의 업버전이라기보다 그거의 그 후속 버전, 포스트 CL310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게 조금 성향이 다르지만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래서 그게 그렇게 완성이 된 게 바로 BS312, 310에서 뒤에 숫자 하나가 2로 바뀐 이 버전이 나오게 되는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BS312의 그 엘락의 100년사에 있는 그런 스피커가 바로 BS312라는 얘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음악을 먼저 들어보고 이 스피커의 소리는 이러하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Play us a song we can slow dance on. We wanna hold each other. Play us a groove so we hardly move. Just let our hearts beat together. Oh baby, 'cause it feels so good when we're close like this. Whisper in my ear and let me steal a kiss. Come on and touch me when we're dancing. You know you got that loving touch. Oh, touch me when we're dancing. I wanna feel you when I'm falling in love. Feel you when I'm falling in love. 네, 소리를 뭐 전에도 들어보신 적, 제가 한 딱 1년 전쯤 녹음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상황이 좀 다른 적이었지만 BS312 소리 들어보시면 제가 종종 얘기하듯이 이런 스피커는 200만 원대 스피커죠. 200만 원대 축복이라고 제가 종종 표현하듯이 사실은 이 사이즈를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서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이런 소위 엄청난 소리가 나오냐, 이런 게 사실 이 스피커를 만드는 분들이 좀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니들 한번 놀래봐라. 이게 작은 스피커라 작은 소리 나올 줄 알았지 하면서 뭐 그냥 소리만 큰 게 아니에요. 보면 사실은 310에서 312로 간, 또 앞에 CL도 BS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간 거에는 소리를 미리 알려드리자면 소리를 조금 더 Z 트위터도 정제시키고 쭉쭉 뻗는 아주 시원스러운 소리보다는 조금 더 매끄럽고 세련된 소리로 바꿔가는 과정. 그 다음에 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스도 좀 더 정제되고 타이트한 베이스,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간, CL310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런 소리로 만들어진 게 BS312의 개발 기획 목표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310, 330을 한 20년 전에 들어봤던 기억과 옆에 이렇게 A/B 테스트로 비교해 보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더듬어서 비교해 봤을 때도 그 정도의 확연한 차이가 좀 느껴지니까요. BS312는 지금 말씀드린 엘락이라는 스피커의 어떤 크게 세 개 축으로 보자면 이런 소재, 그 알루미늄과 그런 여러 가지 소재를 섞어서 만든, 그리고 특히 알루미늄과 이게 소형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소재로 완성한 그런 소재와 기획력, 그 다음에 소위 Z 트위터, 에어모션 트위터, 이 사실 저음도 있지만 이 스피커를 대표하는 이렇게 표식이 된 거는 그 에어모션 트위터 방식의 그 주름 방식의 트위터에 있는데, 사실 이 트위터는 여러 회사로도 엘락에서 개발해서 타사 스피커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타사 스피커의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트위터입니다.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사운드 특성입니다. 이 작게 만들고도 대형의 소리, 오히려 대형에서는 구사할 수 없는 어떤 소리들을 좀 더 이득이 있게 했다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사이즈에서 더 나타나는 장점이 되는 사운드. 이 세 가지가 엘락 사운드의 축이라면 BS312는 그걸 모두 다 왕축시켰죠. 그래서 세련되게 더 앞서 나간 그런 소형 스피커지만 대형기의 퍼포먼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작은 소형 스피커의 어떤 특유의 포맷, 앞을 슬림하게 하고 거의 유닛의 그 폭에 가까운 그만큼의 배프를 만들어내고 뒷길을 쭉 길게 한 이런 사이즈, 그런 포맷. 그래서 저음을 내고 작은 사이즈, 그 앞에 배프를 최소화시켜서 만드는 그런 구사력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바디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BS312의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트위터는 말씀드린 대로 그 Z 트위터, 엘락 특허, 그 Z 트위터를 위쪽에 장착하고 있고요. 이게 작은 아주 얇은, 매우 얇고 가벼운 알루미늄 방막, 이거를 주름으로 이렇게 해서 얇은 종이에 붙여서 그렇게 해서 진동을 해서 만드는, 일반 우리가 아는 도명 트위터, 그 소재가 뭐든 간에 도명 트위터가 내는 소리보다 훨씬 더 미세한 소리를 낼 수 있고 굉장히 이 내입력이 강해서 에너지가 강하거나 그 열이 많이 들어와도 연속으로 강한 소리를 계속 내도 그런 걸 견디는 능력이 일반 도명에 비해서 뛰어납니다. 그럼 아래쪽
그 미드 베이스는 ASXR이라고 하는 이 미드 베이스죠. 이것도 역시 알루미늄 방막인데 가운데 얇은 페이퍼 콘을 끼워서 이렇게 도명으로 만든 그 사실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쭉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죠. 저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각적으로도 그런 마치 그 저희는 이제 잠자리 눈, 곤충 눈에 있는 걸 어떻게 형상화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음파가 서로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었을 때보다 그런 회절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특성이 좋게 만든 그렇게 구간을 조그만 삼각형으로 여러 개 구간으로 나눠놓은 그런 사실은 음향적 효과 때문에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 4.5인치 구경의 ASXR 이런 미드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이게 위가 마치 모듈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아래가 이렇게 밖에서 봐도 볼트로 조이게 되어 있는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안에 체인버도 똑같아요. 두 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뒤쪽은 대부분 울림통으로 LLD라고 해서 롱 리니어 드라이브, 뒤쪽을 길게 해가지고 안에서 생기는 통의 다이나믹과 양감 그런 구조로 만든 그런 스피커입니다. 뒤쪽에 이제 리플렉싱 포트가 크게 있고 이런 구조로 돼 있고 물론 이제 내부 그 네트워크도 굉장히 자사에서 개발한 에어 모션 그 커패시터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그 유닛과 그 재질, 이 알루미늄으로 만든 이 바디 재질을 그대로 네트워크에서도 연장이 될 수 있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든 내부까지도 그런 설계로 되어 있다는 그런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뭐 가장 큰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 다이나믹이에요. 사실은 뒷길이가 길어서 생기는 회절만 없을 수 있고 또 공진에 대한 그런 공진으로 생기는 왜곡만 없다면 뒷길이를 길게 해서 만드는 그러면 앞에 폭을 좁혀도 되거든요. 그럼 뒤에 생기는 이 압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이나믹이 일단 이 작은 스피커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게 놀랍죠. 그래서 저희 들어본 곡 중에 그 4플레이의 텔리호 같은 곡을 들어보면 진짜 이 곡은 다이나믹으로 승부하는 곡인데 아주 박진감이 넘치고 그 박진감 넘치는 그 다이나믹을 듣는 재미만도 굉장히 뛰어난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를 다른 기능을 일단 모른 채로 그런 쿵쾅거리는 소리만 듣기만 해도 이 스피커에 쉽게 매료되는 이 가격대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다이나믹을 낼 수 있는 스피커는 손에 꼽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현 시점에서 봐도 그렇고 그런 거 하나만으로 다이나믹 좋아하는 분들이 들으면 아주 굉장히 만족스러울 그런 다이나믹을 낸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스피커는 이 사이즈에 좀 걸맞지 않게 이게 좀 더 놀랍죠. 스케일이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자꾸 컴팩트한 특성을 살려주는 아주 앞이 좁으니까 그렇다가 갑자기 쿵 하고 이렇게 일어날 때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아주 큰 스테이징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내준다는 거. 배치만 잘하면 됩니다. 앰프가 일단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에 그 마녀 배달부 키키 이 그 오케스트라 부분을 들어보면 뒤에 부르릉 푸릉 하고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때 스케일이 크게 나오는 이 아주 그런 거를 듣는 재미가 있어요. 약간 드라마틱하다는 표현을 저는 종종 쓰는데 작다가 갑자기 커질 때 난 이만큼 원래 크게 할 수도 있어 하면서 작을 때는 작지만 원래 이만한 큰 사이즈로 그 원래 음원에 있는 그런 공간 정보가 나올 때는 난 이만큼 더 크게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크게 해도 악기들이 각각이 다 들리게 해줄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곡이 바로 그런 마녀배달 키키에 나온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매끄럽고 이게 CL310이나 330하고 거기서 발전된 20년을 진화한 그 BS312라는 그 원래 그 포맷을 여기까지 우리 발전시켰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그런 곡 중에 하나인데 카펜터스의 Touch Me When We Are Dancing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카펜터스가 이 카렌 카펜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든 마지막 앨범이죠. 굉장히 아주 섬세하고 매끄러운 소리 그 아주 찰진 그 저희 80년대 녹음 이거를 잘 들려주는 그런 장면인데 이 스피커를 모르는 분들이 보면 에어모션 트위터도 그렇게 좀 선입관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 제품들은 뭐 D클래스 앰프도 초기 그랬었듯이 약간은 강하고 좀 귀를 피곤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거의 반대죠. 굉장히 소리가 매끄럽고 오히려 유연한 쪽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AMC도 그렇고 Z 트위터도 그렇고 그런 소리를 내주는 카렌 카펜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곡에서 엘락 BS312가 들려준 소리입니다. 굉장히 매끄럽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잔떨림에서도 소리가 이렇게 거칠어지거나 귀를 거슬리게 하는 그런 왜곡이 없이 아주 매끄럽고 이게 촉감이 좋은 소위 말하는 이런 카렌 카펜터의 목소리를 들려주죠. 그리고 둥두둥 할 때 역시 다이나믹과 좀 80년대 녹음의 좀 약간의 둔탁함이라고 표현할까요? 조금 두루뭉실한 그런 베이스를 칠 때도 그 소리를 여과 없이 굉장히 포만감 있게 들려주는 그런 장면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 엘락 BS312를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이 스피커를 왜 계속 발전시켜주지 않을까? 사실 그렇지 않죠. 지금 엘락의 라인업을 보면 제가 전에 한번 세본 적이 있는데 포트폴리오가 대단합니다. 저 12종류가 되는데 지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지금 전체 그 라인업을 총괄하고 있는 그분 누구죠? rolf 헨케? 이분의 이제 기획력도 있지만 특히 저쪽 북미 대륙만 따로 총책을 맡겼던 앤드류 존스 같은 분이 라인업을 되게 늘려놔서 생긴 일도 있긴 한데 여하튼 300 시리즈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특히 빛나는 뭐 카리나 같은 미국 시장에서 히트한 243.3 이런 제품도 있지만 300 시리즈야말로 저희가 90년대에 다른 스피커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굉장히 첨예하고 아주 오랜 세월의 어떤 노하우가 압축이 돼서 만들어졌던 그 엘락이라는 스피커, 작은 사이즈 스피커를 보고 느꼈던 그 감동이 좀 더 진화를 한 그게 바로 BS312라는 게 300 시리즈에서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참고로 BS312만 해도 그 엘락 300 시리즈 95년에 출범했으니까 2017년에 25주년을 기념했던 그 주빌리 버전도 만들어냈을 정도로 엘락 자체에도 300 시리즈에 대한 어떤 그런 헤리티지 이런 것들이 계속 살아 숨쉬는 제품이 바로 그 300 시리즈를 기념한 그 BS31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 다시 얘기하지만 200만 원대의 축복이라고 제가 표현하듯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사이즈도 없고 그 가격대에서 이런 그런 대형기에서 낼 수 있는 소리를 내는 스피커도 손을 꼽습니다. 이 스피커 다시 보게 돼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보일 때 얼른 한번 와서 들어보시고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정좌를 해서 아주 대형 스피커 배치하듯이 배치를 해서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키친 테이블 편하게 배열을 해서 들을 수도 있는 그러면서도 대형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스피커 중에 하나라서 저는 아주 이 스피커 저도 하나 갖고 싶고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하나 갖다 놓고 싶은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케임브리지의 CX-A81과 CXN CXN 이 스트리머 이렇게 V2 버전이죠. 이렇게 시청을 해봤는데 이 조합으로 시청을 뭐 이렇게 조합을 짜도 좋고 여기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으니까 여하튼 중요한 건 BS312를 어떻게 듣느냐 한번 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BS312 엘락의 BS312를 또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